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한방 채식 기린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주 한약사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채식 운동을 하는 고기 없는 월요일의 한국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약국에서는 음식 처방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있는데요. 순식물성 한약재와 음식 처방을 통해서 20년 정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갱년기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아 정체성이 좀 혼란스러운 데서 오는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몸의 변화도 마찬가지인데요. 몸에 있어서도 여태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왔던 생리가 이제 불규칙해지면서 과다출혈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무월경증처럼 아예 생리 주기가 걸러지거나 또 그러다가 잊혀질 만하면 한 번씩 생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내가 이제 다 늙었나? 이런 당황스러운 생각도 들고 또 그러다 갑자기 출혈이 많아져서 지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황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안면홍조 증상처럼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제 한방에서는 한열왕래라고 하는데요. 체온 조절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이제 땀 분비가 또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훅 하고 땀이 났다가 또 식으면 오한이 나는 불규칙적인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또 잠도 잘 안 와서 불면까지도 오게 되고요.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기분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갱년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자기가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자연의 리듬에 맞게 했던 주기들이 이제 새로운 리듬을 찾아갈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몸의 호르몬이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에스트로겐의 그런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가 생리 주기에 맞춰서 자궁 점막이 두터워지고 그것이 수정이 되지 않았을 때 몸 밖으로 나갔다면 이제는 그 주기가 난소에서 난자가 분비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리를 한다 그래도 이제 그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반복이 되면은 어차피 나중에는 점점 더 그 난소의 기능이 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혹스러우실지라도 점차 이 증상들에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때야말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노후 계획도 좀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노화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음으로부터도 시작이 되잖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또 나는 이제 늙었어. 이런 어떤 자포자기적인 심정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 정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좀 디자인하고 새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갱년기에 이제 섭생법이 중요한데요. 특히나 호르몬 분비가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은데 한방에서는 이런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들을 약에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갱년기가 있어요. 물론 여자들처럼 생리가 뭐 끊어진다거나 이렇게 물리적인 변화를 쉽게 이렇게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또는 전립선이나 이런 그 기능들이 조금씩 위축되면서 전립선 염증이라든지 또 기능장애가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공통적으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열매류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연식물식이나 이런 데서도 베리류를 굉장히 음식 처방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바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베리류 중에서도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라든지 또는 딸기 또는 구기자 이런 우리 한방에서는 열매류를 모아서 이렇게 좀 정력을 좋게 하는 음식 처방으로도 또는 약 처방으로도 넣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루에 한 컵 정도를 꾸준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루틴을 가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 처방을 할 때는 단지 블루베리만 드세요 라고 이제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블루베리를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한 컵을 나누면은 뭐 분량이 어느 정도 되겠죠? 이렇게 드세요 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또 블루베리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아이스로 된 냉동 블루베리를 드셔도 괜찮은데 냉동식품을 바로 드시면은 몸을 냉하게 하겠죠.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나 냉동 딸기류나 이렇게 냉동된 제품들을 드실 때는 냉장고에서 1시간 전에 꺼내셔서 두유라든지 아니면 요거트 같은 데 이렇게 재 놓으세요. 그래서 실온의 그 온도로 변했을 때 그때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증상을 다스리는 또 다른 식품이 있는데요. 바로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십자화과 채소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염증을 예방해주고 또 항노화 작용을 이렇게 굉장히 북돋아줄 수 있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브로콜리나 양배추처럼 약간 이렇게 질이 조금 두꺼운, 그래서 그냥 생으로 드시기가 맛이 조금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살짝 데쳐서 또는 쪄서 드시는 게 좋고요. 찌실 때는 색소가 파괴되지 않게 가장 선명한 초록색이 이렇게 되었을 때 불에서 꺼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채소와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를 좀 적극적으로 드시면서 또 이제 갱년기가 되면 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처럼 뼈가 약해져서 나타나는 관절 쪽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뭐 오십견이라든지 아니면 고관절 통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내가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과 그 다음에 뼈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식품들을 같이 섭취해 주시면서 이런 건강을 좀 도모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콩입니다. 콩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양이 많은데요. 단백질만 풍부한 게 아니라 칼슘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갱년기 증상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우유를 안 드시던 분들도 갑자기 우유를 드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가 또 맞지 않아서 우유 드시고 나면 가스차고 뭐 부글부글하고 설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뼈가 튼튼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유를 드시거나 또 우유 대신에 요거트를 드시거나 하는데요. 사실 요거트에는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우유는 단지 유당불내증 때문에 장 트러블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유가 갖고 있는 카제인 단백질이 또 다른 문제들을 많이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뭐 2차적으로 뭐 인지장애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동물들 사육하는 과정에서 우유가 안정성이 떨어지는 식품이기 때문에 저는 우유를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유는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칼슘과 동물성 단백질이 함께 들어와서 오히려 몸에 있는 칼슘을 뼈에서 용출시키는 그런 네거티브 칼슘 밸런스를 유발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논문에서 우유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골다공증이나 골절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웨덴의 uppsala 대학에서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낙농 국가에서는 정말 국민들이 우유를 많이 먹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이제 제3세계 국가처럼 우유가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그런 국가들보다 훨씬 골절률이나 골밀도가 훨씬 낮다고 합니다. 골절률은 더 높고요. 그래서 우유가 더 이상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이 뭐냐? 바로 콩입니다. 그래서 콩으로 된 두유를 우유 대신에 드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대안이 아몬드 우유입니다. 그래서 아몬드를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지만 이렇게 좀 딱딱하고 식감이 별로 안 좋다? 그럴 경우에는 아몬드 우유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우유 못지않게 아몬드 우유를 마시는 비율이 훨씬 높고요. 모든 마트나 이런 데서는 아몬드 우유를 다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스타벅스나 최근에 그 좀 브랜드가 있는 커피 체인에서는 아몬드 밀크나 오트 밀크 또 코코넛 밀크를 옵션으로 제공하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우유가 건강하지 않은 식품이 되어가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싶으시다. 골다공증이나 또는 고관절 통증 또는 어깨 결림 이런 만성적인 어떤 관절이나 뼈의 통증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콩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넣어서 드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로 굉장히 안전한 식품인데 거기에 비해서 조금 흡수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발효시켜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섭취 방법인데요. 운이 좋게도 우리나라는
뭐 된장이나 간장, 청국장과 같이 발효된 콩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식으로 드시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칼슘 섭취를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된장국을 매일 드시거나 또 청국장이나 이렇게 간장을 좀 넣거나 고추장과 같은 우리 전통의 장을 살려서 요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칼로리가 좀 높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에 한 줌 정도 이렇게 섭취하시면은 꾸준하게 섭취하시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